기이한 연출로 유명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장준환 감독의 2003년작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부고니아는 원작의 뼈대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작의 대사와 설정이 영어로 거의 그대로 옮겨진 장면들은 초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죠. 저놈들 유전자 구조는 우리랑 거의 똑같아. 하지만 신경 체계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Its genetic structure is the same as ours. But its nervous system is different. 영화가 리메이크되면 원작의 시각적 요소들이 일부 차용되기 마련인데 흥미롭게도 두 작품의 결은 현저히 다릅니다. 지구를 지켜라는 다양한 그래픽, 빠른 편집, 그리고 역동적인 핸드헬드 촬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적인 화면이 등장하더라도 동일한 샷 안에서 한 피사체에서 다른 피사체로 초점을 옮겨가는 렉 포커스를 활용해 화면의 입체감을 높이죠. 강릉 공장에서 일했었고 맞지? 전반적으로 생동감이 강한 연출입니다. 반면 란티모스의 부고니아는 정적인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메라는 항상 인간의 시점을 어중간하게 비껴간 각도에서 피사체를 비추며 중요한 순간조차 관객이 멀리서 관찰하게 만듭니다. 원작의 유전자 구조를 공유하면서도 전혀 다른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부고니아의 고유한 연출은 촬영과 편집 이전, 즉 등장인물이 점유하는 공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구를 지켜라의 수많은 장소는 부고니아에서 대폭 축소되었지만 대신 남은 세트들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각 인물 자체를 상징하는 공간이 됐죠.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가 란티모스만의 작품으로 화면에 담길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영화 속 세계를 구축한 프로덕션 디자이너의 역할이 큽니다. 프로덕션 디자이너는 감독이 원하는 세계관을 구상해 이를 의상, 세트, 소품 등으로 구현하며 영화가 독창적인 외양을 갖추도록 돕는 시각적 설계자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부고니아의 프로덕션 디자이너 제임스 프라이스가 등장인물을 상징하는 공간에 촘촘히 숨겨놓은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부고니아와 지구를 지켜라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지켜라와 마찬가지로 부고니아의 주인공 테디는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온 외계인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 대기업 CEO를 외계인으로 의심하고 납치를 계획합니다. 테디와 사촌 돈은 지구를 지켜라의 두 주인공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데요. 이곳은 부고니아에서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영화가 주인공을 어떻게 달리 해석했는지 보여주기도 하는 공간이죠.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병거가 광부들이 쓰던 목욕탕을 직접 개조해 지은 집에 살고 있는 반면 부고니아에서 테디는 어머니가 떠난 이후 잡동사니와 때가 켜켜이 쌓이도록 집을 방치합니다. 보통 영화 촬영에서는 실내와 실외를 각각 다른 세트와 로케이션에서 촬영하지만 프로덕션 디자이너 제임스 프라이스는 다락에서 지하실까지 실제로 물과 전기가 통하는 완전한 진짜 집을 영국 시골에 지어 올렸습니다. 테디라는 인물 자체와 그 정신 상태를 세트에 반영하길 원했던 프라이스는 기존의 공간을 캐릭터에 맞게 변경하는 방식 대신 처음부터 테디라는 인물에 맞는 살아 숨쉬는 집을 설계했습니다. 프라이스는 이 집에 구체적인 역사까지 부여했죠. 한때는 여유가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 어느 시점 이후로는 관리가 되지 않았고 테디의 어머니가 코마 상태에 빠진 이후엔 완전히 방치된 공간이란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프라이스는 부동산 사이트나 이베이에 올라온 오래된 주택 사진들을 참고했고 실제로 90년대 벽지를 구해 사용하는 등 어머니가 입원한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린 테디의 공간을 치밀하게 구축했습니다. 이는 외계인에 대한 집착으로 점점 피폐해져가는 테디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죠. 영화 프로덕션에는 세트 드레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양한 소품을 세트에 배치해 공간을 완성하는 작업이죠. 프라이스는 연기에 메소드 연기가 있듯 자신에게는 메소드 드레싱이라는 과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조립하다만 컴퓨터, 먹다만 약병, 그리고 겉보기에는 단순한 잡동사니나 쓰레기처럼 보이는 물건들까지 이 집에 어수선하게 쌓인 모든 소품에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프라이스의 이런 집요한 노력은 배우의 연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60도로 실제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공간에 둘러싸인 채 연기를 할 수 있었던 테디 역의 제시 플레먼스는 이 집이 주는 현실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부엌 서랍을 열면 인물의 삶이 묻어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 집은 단순한 배우의 연기뿐만이 아니라 영화의 촬영 방식까지 규정합니다. 프라이스는 이 공간을 설계하면서 란티모스가 고집하는 자연광만으로도 촬영할 수 있도록 창문의 위치와 구조를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함께 작업해온 촬영 감독 로비 라이언의 촬영 방식까지 고려한 설계였죠. 지구를 지켜라에서 관객은 유재화학 사장 강만식의 일상을 충분히 들여다볼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합니다. 병구가 주차장에서 바로 납치하기 때문이죠.
반면 부고니아는 테디와 돈의 타깃인 CEO 미셸의 사무실과 생활 공간을 보여주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초반부에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미셸과 테디를 계속 번갈아 비춰주면서 두 인물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꼬질꼬질하고 어수선한 가정집에서 테디와 돈이 허술한 납치극을 준비하는 동안 미셸은 티끌만한 먼지도 눈에 띄지 않는 매끈하고 반짝이는 집에서 엄격한 생활 루틴에 따라 출근을 준비합니다. 부고니아는 테디가 안드로메다인으로 의심하는 제약회사 CEO 미셸의 정체를 거의 끝까지 모호하게 남겨둡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프라이스는 이미 프로덕션 디자인을 통해 관객에게 미셸의 정체에 대해 귀띔하고 있었죠. 테디의 집이 테디의 진실을 반영하듯 미셸의 공간 역시 미셸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프라이스는 미셸의 사무실과 집을 모더니즘 건축의 영향을 받아 공상과학 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우주선처럼 디자인했습니다.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영감을 받아 우주여행이 가능해진 미래사회를 연상시키는 차갑고 매끄러운 질감을 사용했죠. 장춘환 감독 역시 같은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장면들을 지구를 지켜라 해서 오마주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동일한 레퍼런스에서 전혀 다른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프라이스는 이전 작품인 더 입크리스 파일 국제 첩보곡에서도 애국적인 언사를 늘어놓는 인물의 집 바닥을 새까맣게 처리해 관객에게 그의 실체를 암시하고 무의식적인 불안을 심어두었습니다. 부고니아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죠. 유리로 둘러싸인 집과 사무실 속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보이는 미셸은 CEO의 연설문이나 사과문에서 흔히 들을 법한 말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평범한 인간이라고 관객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미셸이 머무는 공간은 이미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는 인터뷰에서 어두운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 도달하게 되는 유리상자 형태의 사무실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미셸이 활동하는 곳이 우주선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다고 하죠. There's a whole way to her walking down that carpet, leading her way past the minions into a glass box, which is almost Borg-like. 하지만 관객들이 미셸의 공간을 우주선 같다고 생각하는 동안 프라이스는 그런 사고를 편견으로 간주하게 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우주선을 고안했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인이 존재한다는 테디의 광기 어린 추측은 결국 사실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yorgos 란티모스가 생각한 안드로메다인과 우주선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외계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테디가 상상한 모습과도 다르죠. 란티모스는 외계인의 우주선이 인간의 기술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유기적인 느낌을 주길 원했습니다. 안드로메다인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기계적이고 인공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이려고 한 노력이 드러납니다. 테디로부터 탈출한 미셸은 마침내 모선에 귀환합니다. 부고니아는 순간이동이라는 과정까지도 유기적으로 해석합니다. 프라이스에 따르면 이 과정은 새로운 장소에 자신의 복사본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재탄생에 가깝습니다. 미셸은 자궁처럼 설계된 아련실의 풀장에서 걸어나와 인체 내부를 연상시키는 색들로 이루어진 우주선으로 들어갑니다. 인체 장기를 연상시키는 건축과 장식을 선보였던 전작 가여운 것들에서처럼 프로덕션 디자이너 제임스 프라이스는 부고니아에서도 우주선을 하나의 유기적이고 생물학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주선에는 간 빌딩도 있고 침장 빌딩도 존재하죠. 안드로메다 왕족의 아련실에는 달아버린 치아 모양으로 디자인한 의자들이 놓여 있으며 직접 떠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안드로메다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Basically be space hippies. I thought that they would knit, and handicrafts is a very ancient tradition. 프라이스는 아련실을 구상할 때 선사시대 유물 스톤헨지를 참고했다는데요. 인간을 태초부터 관찰해온 안드로메다인이 보낸 세월을 암시하죠. 여기서 태고의 인간들이 안드로메다인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인간을 창조한 존재의 공간이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를 닮아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등장인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의상, 조명, 구도만큼이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고니아 속 프로덕션 디자인에 숨겨진 디테일을 찾는 과정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죠. 영화 속에 숨겨진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이었습니다.